그 정석책으로는 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81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접선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극대극소와 미분 갑니다. 아니 이제 설이 지나고 다들 이제 어디를 갔다 왔을 텐데 그지 않나? 그지? 우리 유민이 어디 갔다 왔다 그랬지? 익산. 야, 익산은 진짜 멀다. 아무튼 이제 깨어나야 되죠. 지금 늦은 밤 늦게까지 계속 잤을 텐데 이제 다시 2월 한 달 마무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다시 여러분 좀 들여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도 힘들어. 며칠 쉬고 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공부 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학원으로 오세요. 학원 와가지고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매일 아침 9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빠져가지고 안 와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쌤이 고2를 이제 좀 불러내서 보충을 좀 시켜야겠다. 와서 공부 좀 해라고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쌤이 지금 시험 본 걸 토대로 조금 보충을 불러서 앞부분 구멍 난 부분 있으면 좀 메꿀 테니까요. 네, 쌤이랑 이따가 일정을 좀 같이 잡았으면 좋겠고.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81페이지에 극대극소와 미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어떤 용어가 하나 나오네요. 거기 지금 보니까 단원명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 용어부터 조금 우리 드디어 쌤이 수1 할 땐가 수3하 할 땐가 자꾸 저렇게 증가 그 다음에 감소라는 용어를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수2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드디어 그걸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81페이지 네모 박스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증가와 감소의 정의라고 해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다 이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임의의 그러니까 구간에서 임의의 두 수를 쌤이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이게 바로 증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부등식이 나왔을 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없어요. 정의역 x값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도 커질 때 그때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감소는 지금 쌤이 표시한 것에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반대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까지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버리면 이거는 얘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감소. 봐봐.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뭐 한다고? 작아질 때. 얘는 작아질 때. 이때 우리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보여줘 볼까요? 얘 봐봐. 쌤이 여기에서 숑 하고 제일 우리 만만한 거 뭐 있어? y는 x제곱 있죠? 2차 함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볼 때 아주 편안한 함수일 거니까 얘 잠깐 봐봐. 얘는 여기 지금 뭐하고 있어? x값이 커짐에 따라 x값이 커진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여 봐라 이 얘기거든요.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x 정의역의 범위가 음수인 여기 영역에서는 감소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x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식으로 증가 감소의 표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래프상으로 감소하고 올라가는 건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얘기를 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82페이지. 82페이지에 그 네모칸 2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의 부호와 fx의 증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후에 사실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뭘 제시하냐면 바로 f'x입니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저걸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쌤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여기 x를 지우고요. 여기다 이렇게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를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를 보면은 뭐라고 봤냐면 값으로 봤다고. 값. f'a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그걸 읽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오늘 만점. f'a가 얼마야? 라고 쌤이 값으로 본다라는 건 저걸 뭘로 본다라는 소리야? f'a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뭐 등등등등 순간 변화율,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치? 근데 이제 증가와 감소를 볼 때는 얘를 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얘 부호에 집중해라. 부호를 본다라는 건 함수의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f'a의 부호가 어떻게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하나를 쌤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요. 얘기를 했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건 얘는 지금 무슨 상태다? 감소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증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긴 다시 또 내려가니까 감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에 따른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부호가 음수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래서 살짝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게 눈에 보이네요. 아, 그러면 얘 부호가 증감을 나타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소 상태일 때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고, 지금 여기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나오고, 다시 또 감소 상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의 부호를 여러분들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도 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다? 도함수의 부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2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1번 f'x가 양수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음수이면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0일 때거든요. 0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간에서 상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일 때 그게 여러분들을 좀 헷갈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알았어. 오케이. 증가가 뭔지도 알았어. 감소가 뭔지도 알았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땐 증가, 음수일 땐 감소.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쌤이 이제 명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할 거야. 봐봐. 쌤이 여기다가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f'a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얘는 x는 a에서 증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쌤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쌤이 슬쩍 흘리긴 했어요.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 라는 얘기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쌤이 여기다가 등호를 집어넣었다고. 등호가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갈게. x는 a에서 증가래.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증가하고 있을 때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정확히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얘는 괜찮아. 이건 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참이에요. 증가하면 F'A는 0 이상이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봐볼까? 그래프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얘는요. 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x세제곱. 맞지 않아요? 얘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0에서 혹시 이거 F'0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 함수가 맞습니다. 어떤 x를 잡아도 항상 함수값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 상태인 증가 함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살짝 미분계수가 얼마인 지점이 존재하더라? 0인 지점이 존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증가야. 그랬을 때는 미분계수가 0 이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지?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아니야. 그럼 쌤 0 이상이면 증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발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건데 발례 잘 봐봐. 이렇게 그래프 중에 이런 식의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이런 식의 그래프. 자, 이런 식의 그래프는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증가 구간, 여기도 증가 구간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요거 보여?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수 함수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거만 만족하면 전체가 증가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봐보라고. 이걸 만족하는 걸 얘로 맞췄을 때 여기는 증가지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분명히 증가라는 정의는 뭐였냐면 x값이 커짐에 따라 봐봐 다시 갈게.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커야 된다 그랬지 같아도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등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증가라고 얘기하려면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커져야 되지 증가가 안 되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요 증가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고 0인 지점이 구간으로 존재하게 될 때는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쌤이 지금 이 함수로 발례로 제시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예이면 예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슥 기억 니은 디귿에서 들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83페이지에 있습니다. 83페이지에 그 가운데 빨간색 지금 정석으로 써져 있는 데 있죠.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쌤이 지금 위에다가 쓴 내용이고요. 아래인 경우에 있죠. F'A가 0 이상이라 그래서 X는 A에서 증가냐 라고 물어보면 거짓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좀 써놓길 바랍니다. 알았지? 요 반대되는 상황은 거짓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례를 제시할 수 있는 함수꼴은 얘다.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증가하고 감소의 용어가 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분계수의 부호다라는 것까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분들 연결시켜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문제 5-1번 쌤이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물음의 답 1번 쌤이 볼게요. 3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무한까지 증가하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증가하기 위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쉬워요.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수 전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 전범위를 표현할 때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구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나올 거고, 지금 얘기한 요거 있죠. 증가해야 된대요. 실수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증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무조건 0 이상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0 이상이라 그래서 증가는 아니라고 했지만 증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도함수의 부호, 미분계수의 부호가 0 이상이다. 이걸 자동으로 쓰세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제시된 그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f'x를 여러분들은 구할 것이고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수상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실수 전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2차 이거 수상 문제로 바뀝니다. 위로 붕 떠 있거나 한 점에서 정도는 만나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상에서 2차 함수가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기억납니까? 우리 가연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죠? 그치? 이제 저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수투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뭐다? 수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다. 알았지? 그게 헷갈리면 안 되죠? X축이랑 얘는 몇 개에서 만났을까요? 하나에서 만났죠? 얘는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났어요? 2개에서 만났어요? 안 만나서. 안 만나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는 실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실근이 몇 개야? 하나지. 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나 다시 물어볼게. 이런 경우를 만족하려면 판별식은 어때야 돼? 작기만 하면 돼요. 작거나 같다입니다. 알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이게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 애들이 다 틀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연이 같은 실수를 다 해. 다 해. 왜냐면 오래되기도 했고 이 함수를 배울 당시에 이렇게 커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하면은 당연히 판별식도 0보다 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라고 했어. 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개, 중근이라는 소리고 안 만나, 허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이거 집어넣어서 답하면 끝인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증가다.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다. 이건 수투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 도구는 판별식. 이건 수상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2번 갑니다. 함수 fx가 구간 1하고 4에서 감소하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까 이 1번 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실수 전범위라 그랬는데 2번 구간 1하고 4에서만 감소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 구간 1하고 4에서 감소하기 위한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나 조심하세요. 이것도 수상 문제입니다. 2차 함수에서 수상 문제로 바뀐다고요. 당연히 감소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f'x가 0 이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제시된 그 3차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하고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뭘 제시를 해줬냐면 대칭축이 현재 2인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됐나요? 근데 봐봐. 어디에서냐면 여기에서라고. 4, x가 1하고 4에서 부호가 음수여야 된대요.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대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대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1이 어딨냐면 얘 바로 옆에 1이 있을 것 같아. 4가 어딨냐면 얘보다 1보다 조금 더 떨어져 한 요 정도? 여기 4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구멍을 뻥뻥 뚫어 놓긴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니네 지금 이거 봐봐. 1일 때가 더 크니 4일 때가 더 크니 4일 때가 더 커요. 그럼 그 얘기는 나는 얘만 이 함수값만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얘가 음수잖아? 한 100% 음수지. 더 작은 값이니까. 나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F'4가 0 이하야 라고 해서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게 0 이하가 되는 A값의 범위를 답으로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 다시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라? 지금 니네 보이지? 내가 지금 계속 뭘 그리고 있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세요. 알았지? 2차 함수 부호 판단해야 돼. X축 그려놓고 판단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거기다 써놔. 그래프 그려서 판단. 그래프 그려서 부호 판단이라고 써놔.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 그려서 부호 판단. 네, 그럼 잠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99페이지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 99페이지 5-1번 갑니다. 5-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림 5-1번 한번 읽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또 주호씨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게 무슨 의미죠?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아, 쟤는 지금 수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문제야. 내가 신조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우리 유민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지. 난 이 대답을 원했던 거야. 봐봐. 우리가 수하까지 배운 단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1대1 대응이라고 우리는 줄곧 배워왔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수투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해석을 1대1 대응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방금 주호가 얘기한 대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증가하던지 증가만 하던지 알았지? 감소만 하던지 계속 그래야 된다는 소리야. 쌤이 이거를 이렇게 쓸게. 영원히 증가라고 쓸게. 영원히 증가 또는 영원히 감소. 여기 둘 중에 하나겠지. 그거는 함수 fx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중간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1대1 대응 계속 증가만 하던가 계속 감소만 하던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수투를 배운 나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영원히 증가하거나 영원히 감소하거나 이렇게 이제 읽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계속 한번 볼게요. fx 제시했는데 3차 함수고요. 그래서 쌤이 영원히 증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분을 싹 했어요. 미분을 했더니 2차 함수가 되네요. x제곱,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원히 증가, 영원히 감소.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영원히 증가가 되겠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 얘가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영원히 증가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 전 구간에서 0 이상이 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 전 구간에서. 그럼 난 다시 봐야겠지? 아! 2차 함수인데 영원히 증가라는 소리는 3차 함수가 영원히 증가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 함수값이 0 이상, 모든 함수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얘 아니면 얘.
됐지? 그럼 다시 바뀌지. 뭘로 바뀐다고? 판별식이 과연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그랬어. 알았지? 그래서 요걸로 마무리해서 A 값의 범위를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제부터는 조금 바뀌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너무 잘 나와요. 이거는 100% 출제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자마자 알아야 되겠죠? 알겠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증가, 감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함수의 부호로서 판단하는 것까지 지금 배운 거예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85페이지. 8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극대, 극소. 네. 최대, 최소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라는 용어하고 조금 달라요. 되게 미묘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대, 극소. 이게 이제 쌤이 사실은 설명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극대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어. 근데 그 지점에 어떤 아주 특정한 지점을 포함한 아주 미세한 구간을 내가 관찰을 했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큰 걸 극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지?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쌤이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걸로 쌤이 설명을 좀 해줘 볼게.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 쌤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지점 보여? 이 지점에서 이 x값, 특정한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포함한 엄청나게 미세한 구간을 잡아. 엄청나게 미세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우리는 극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얘는 아마 극대점이 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선 극소값이 얘가 될 거야. 극소는 반대겠지? 엄청 미세한 구간, 여기를 만약에 내가 잡는다라고 쳤을 때 얘를 포함해서 엄청 미세한 구간을 잡았을 때 가장 작은 함수값이 어디 있냐를 보라는 의미거든요.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극소가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이게 될 건데 이런 상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빵꾸가 뽕 뚫렸어.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위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도 지금 니네 보일까? 얘가 다른 요 함수값들보다 가장 큰 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극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쌤이 조금 더 웃긴 상황을 보여주자면 요거 보여? 요거 이렇게 빵꾸 뽕 뚫어놓고 함수값을 여기로 잡았어.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 이 지점이 있지? 이거 극소예요. 얘 극소가 됩니다. 그럼 왜? 아닌데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얘랑 함수값이 더 작은 게 여기 있는데요? 근데 얘가 어떻게 극소가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쌤이 극대와 극소를 정의 내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을 설정한다고 했죠? 아주 작은 구간이면 한 요 정도? 심지어 쌤이 잡은 것보다 더 작은 구간으로 관찰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제 극한의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지점으로 가까이 가는 그 상황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걸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함수값들보다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얘는 극소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얘 극대, 얘 극소, 얘 극대, 얘 극소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겠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보세요. 뾰족하게 요렇게 얘도 지금 보면요. x는 a라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의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얘도 극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쌤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수 구간으로 제시했다가 뿅 이렇게 떨어지는 요 지점. 요 지점은요. 잘 들으세요. 극대이자 여기서 뭐 극대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극대가 되죠. 요 주변이면 여기 한 요 정도로 자른다고 생각해 볼까? 요 정도 잘라. 엄청 미세 구간을 이게 잡아봐봐. 그럼 여기 지금 오른쪽 보여?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얘가 더 가장 크다라는 게 보이지. 그래서 저기도 극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느낌이 오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5페이지 그 네모 박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극대값.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어떤 열린 구간이 뭡니까? 그쵸?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쌤이 되게 미세한 구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 모든 함수값들보다 fa,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뭐하면 같아도 된답니다. 그러면 fx는 x는 a에서 뭐라고 한대요? 극대라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되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지점은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극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죠? 극대값. 그리고 3번 갈게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고 또 함수 y는 fx의 극대인 점을 극대점, 극소인 점을 극소점이라 하고 극대점과 극소점을 통틀어 극점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그거까지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극대하고 극소? 근데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극대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면 어떤 지점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fx 어떤 함수값들보다 fa, a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같아도 극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쌤이 지금 왜 갑자기 이 등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 얘요. 여기를 만약에 x는 a라고 잡아볼까요? 얘 잡고서 양 옆에 함수값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봐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도 우리 이 지점 있죠?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 극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 등호가 들어가 있죠? 심지어 이 점, 극소점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 상수 구간에 있는 지점에서는 극대점, 극소점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그거까지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쌤이 지금 극대하고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속입니까, 이거? 연속이 아니죠. 연속이 아닌데도 극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얘 봐.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대점, 극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쌤이 얘기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래프를 이상하게 막 내 맘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잡히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점, 극소점 존재할 수 있다. 불연속이더라도 극대점, 극소점 존재할 수 있다. 그것까지. 지금 우리 극대, 극소를 정의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미분 가능 혹은 연속 이런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쉽게도 정석책은 그렇게 그래프가 이상한 막 이런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놓고 거기다가 좀 써놓읍시다. 얘는 우리가 극대, 그 다음에 얘는 극소, 그 다음 얘도 극대라고 쌤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치? 그런 거, 이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야 불연속일 때, 미분 불가능할 때 극점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을까. 네, 극대 극소 이제 정의 알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정의 알았고, 미분 불가능, 불연속이더라도 극대 극소는 존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쌤이 지금 설명할 건데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투는 알겠지만 다항함수를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이제 관찰을 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F'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걔와 극대 극소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쌤이 얘기를 해볼까? 우리 뭐를 쌤이 한번 너네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을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 자,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당연히 연속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 쌤이 가장 쉬운 거 fx. 자, 2차 함수를 두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있죠? 요 지점. 이게 뭐라고요? 무슨 극대입니다. 얘 지금 극대예요. 극대. 맞죠?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F'을 등장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잠깐 보면 얘 우리 아까 배웠죠? 1단원에서 증가 구간이고 여기서는 감소 상태에 있는 fx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증가하면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이거 지금 다 죄다 뭐야? 양수야. 그치? 감소면 얘 접선의 기울기 전부 다 뭐냐면 음수야. 그치? 그러면은 양수였다가 봐봐. 양이었다가 극대인 지점에서 순간 뭐가 돼? 0이 돼. 그리고 다시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여.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 점에서 미분 계수가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극대라고 불려지는 저놈은 분명히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로 바뀔 때 그때가 극대 점이 될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얘 부호 있잖아. 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 지점에서 극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극대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조심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극대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극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극대점에서 미분 계수는 0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지금 그 87페이지의 밑에 네모 박스 잘 봐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지점에서 극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쌤이 방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쌤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 극대다. 그러면 그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0이구나. 극소다. 그럼 미분 계수가 0이구나. 이제 너네가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하도 이걸 많이 하니까, 야, 극값이래. 그러면 미분 계수가 0이다를 먼저 쓰더라고. 그걸 좀 조심하게 방지를 하고자 쌤이 잠깐 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부탁인 거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요 멘트를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덜커덩 이렇게 그래? 그럼 f'a는 0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내가 지금 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얘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덜커덩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면 지금 쟤 보라고. 얘 이거 내가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 얘 분명히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가져요. 하지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요 멘트만 봤을 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fx 앞에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고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항함수 fx 괜찮습니다. 미분 가능한 fx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는 함수 fx,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그래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낚이지 마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 기억, 니은, 디귿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알았지? 그럼 얘는 쌤 어떻게 판단해요? 뭐 여기에서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할 수가 없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잖아. 쌤이 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봐봐 얘들아. 얘도 물론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건 연속 함수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야. 불연속 함수일 땐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불연속 함수일 땐 얘기할 수 없고 연속 함수 안에서만 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상태 있어요? 증가 상태 있죠? 얘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감소 상태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있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역시나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때 이제 극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없는 거야. 이 지점에서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없지만 얘 기준 좌우에서 지금 보니까 증가 상태였다가 감소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한지 미분이 불가능한지 내가 모르는 상황일 때 얘가 극대다, 얘가 극소다 라는 걸 판단할 때는 양옆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포함한 양옆에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야기야.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선 미분이 불가, 하지만 양옆은 미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부호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지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할 것. 여기까지 쌤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어려울 거 없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극대, 극소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사실 뭐 그나마 조금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왜냐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저거를 해야 돼. 저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기본 문제 5-5번 93페이지 봐봐. 기본 문제. 기본 문제 5-5번 봐봐. 93페이지. 함수 y는 fx의 도함수가 얘들아. 도함수가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우리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y축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니? 여기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나한테 제시된 이 함수 있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fx를 나한테 알려준 건지 f'x를 나한테 알려준 건지 그걸 잘 보라고. 알았지? 얘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f'x야. 도함수를 지금 나한테 알려줬어. 알았지? 그럼 이 도함수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우린 도함수에 뭘 관찰하면 돼? 도함수의 부호. 우리는 얘 부호만 관찰을 하면 돼. 알았지? 부호만. 지금 보니까 여긴 마이너스야. 함수값이 마이너스잖아. 맞아? 여긴 함수값이 플러스야. 그래서 쌤이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도함수가 제시되면 무조건 부호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호 체크. 갑니다. 여기는 함수값이 다시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함수값이 마이너스죠. 쌤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냐 아래에 그려져 있냐, X축 기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플러스 살짝 되고 다시 여기도 결국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판단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치? 그럼 분명히 여기 지점에서 본래의 함수 fx는 뭘 가질 거냐면 극소를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선생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하면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거에 부호로 따라가세요. 마이너스지. 더 작은 거니까 극소다. 이렇게 읽으라고. 극 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알았지? 자, 여기 봐봐. 여기. 얘 부호 바뀌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그럼 여기는 무슨 지점? 극대. 어떤 거에서? 우린 지금 fx 본래의 함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살짝 0 됐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감소했다가 살짝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본래 fx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여기서는 극대, 극소 아무것도 같지 않습니다. 극값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극점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호가 바뀌는 지점만 보세요. 부호가 바뀌는 이런 지점만 보라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무슨 점? 극소점을 가질 것이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도함수의 부호로서 본래의 함수 극소점 몇 개냐면 2개, 극대점 몇 개냐면 1개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알았지? 근데 이제 니네가 실제 시험장에 갔어. 이렇게 그래프가 딱 제시되지. 그럼 우리 선배들 어떤 실수 할 것 같아? 부호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요. 뭔 짓을 하냐면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여기 극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와장창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의 함수 fx가 아닌데 이 그래프에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관찰하라고? 도함수가 제시됐어. 부호. 알았지?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극소, 극대, 극소. 어떻게? 부호가 바뀌는 지점. 알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5개념이 잡히지 않게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쌤이 지금 여러분들 시킬 겁니다. 거기 아래 있는 증감표 전혀 보지 마시고, 증감표는 선생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학교에서 증감표로 문제 푸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쌤이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 대치동에서 사실은 한 번 서술형에다가 표를 제시해 놓고 그걸 메꾸라고 하는데 쌤 진짜 열딱지 나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진짜 돌아가실 뻔했어. 왜냐면 증감표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뭐의 단점이 있냐면 자꾸 그 표를 다 채워야 돼 라고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도함수 나와 있지. 뭐 체크? 부호 체크를 바로바로 해서 어느 지점 극대인지 어느 지점 극소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지금 여러분을 시키고 싶은 건 도함수의 부호라고 써놓고 부호 체크해 놓으세요. 그 그래프에다가 지금 부호 체크. 마뿔, 마마, 뿔뿔 이렇게 부호 체크를 해놔. 네, 도함수에다 부호 체크를 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네. 한번 또 넘어가서 우리 5-6번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쉽게만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볼까? 이 구간 있지? 이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본래 함수는 증가 상태일까? 감소 상태일까? 감소 상태였겠지? 여기 플러스지? 그럼 본래 함수는 무슨 상태? 증가 상태였을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볼 줄 알겠지? 알겠지? 네, 그런 것까지 좀 챙겨서 가면 되겠다. 자, 넘겨서 기본 문제 5-6번 갈게. 기본 문제 5-6번. 함수 fx의 극대값이 12일 때 a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대값이 12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를 좀 그래프 개형을 배우고 여러분들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뒤에 있는 문제까지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거를 가르칠 거예요. 우리 극대 극소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잠깐 88페이지로 돌아봐. 88페이지. 우리 지금까지 살짝 증가 감소 정의. X값 증가함에 따라 Y값 증가하는 거 증가다. 가 바뀌는 지점이다.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에서 미분 계수가 0이지만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상태에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극대 극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8페이지에 너무 중요한 거 있죠. 4. 그래프는 4. 뭐 있냐면 그래프 그리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쌤이 우리가 지금 줄곧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2차 까지만 그래프 개형을 배웠을 거예요. 쌤이 지금 3차 함수 거기다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까지 할
할 건데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거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네, 조금 준비하면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3차 함수. 그래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프 3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말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들어줄 예시에 대한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a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만 쌤이 일단 여러분들은 소개를 할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직선 아니에요. 약간 보면 알겠지만 약간은 이게 좀 약간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직선 아닙니다. 증가하는 함수. 두 번째는 여기서 살짝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증가하는 요런 함수. 세 번째는 볼록 이렇게 생긴 함수여서 이렇게 3가지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3가지 모양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하고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다 보니까 끝에가 오른쪽 끝에가 다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가 있어요. 뭐 본인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마음이지만 나는 이제 대체적으로 오른쪽 위에서부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려요. 쌤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잖아요. 전부 다 오른쪽 위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3개면 이 3개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f'x가 0 되는 지점이요.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접선이 이렇게 딱 생겨야 된다는 소리. 근데 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얘는 여기에 하나 있네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그래서 얘는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냐면 2개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 좀 이제 어려운 얘기 갑니다. 미분을 해. 그럼 3차인데 미분하면 이제 몇 차가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2차 식이 될 건데 그게 0이 되는 해. 그럼 이제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있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는 방법은 미분을 해서 뭘 작성한 후에 2차 방정식을 작성한 후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판단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서연이 여기로 와. 여기 주호 옆으로. 거기 앉아. 다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판별식 들어가는 거야. 2차 방정식 여기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미분한 고함수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알겠지? 3차 함수 나왔어? 그래프 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2분에서 2차식 작성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2차
2차 방정식으로 는빵 해서 2차 방정식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이렇게 끝이다. 또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얘가 그럼 뭐가 잘 나오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얘 봐봐. 그 값 없어요. 그렇죠? 얘 그 값 없어요. 미분 계수가 0인 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값은 없어요. 극대가 되는 지점이나 극소가 되는 지점은 없다고요.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은 있으나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 봐봐. 미분 계수가 0인 게 2개 있지. 근데 우리가 이 점을 뭐라 그래? 극대. 우리 이 점을 뭐라 그래? 극소. 수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지금 세 개의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봐봐. 유일하게 극값을 갖는 그래프가 얘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열라 할 거야. 무슨 얘기?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이거를 물어볼 거라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 개형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은 뭘로 판단한다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요.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한 다음에 그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를 보면 3차 함수가 크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까지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3차 함수 그래프 기형부터 이제 쌤이 천천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3차 함수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을 묻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답을 내면 된다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쌤이 지금부터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연습을 해볼 예정인데 일단 여기 앞에 보시고 쌤이 지금 우리 예시로는 기본 문제 5-2번의 그래프로 예시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fx가 지금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을 쓰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건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얘는 미분부터 먼저 해. 미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fx인지 f'x인지 구분 안 지으면 진짜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본래의 함수고 어떤 게 도함수인지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쌤이 계속합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요. 심지어 이제 얘는 내가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 x 마 1 x 마 2 이렇게 도함수가 그러면 도함수가 봐봐 나 이제 간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 도함수 미분 2차 방정식 는빵으로 만들어 버리면 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치? 그럼 나 머릿속으로 얘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편히 쓰는 거야. 미분을 해서 2차로 만들었어. 그럼 얘가 0 되는 힘이 실근이 2개라는 것은 미분에서 2개, 실근이 2개, 미분 계수가 0인 게 2개. 이거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이제 그래프 어떻게 하는지 쌤이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f'x를 그릴 거야. 근데 쌤이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x축 있고 위로 볼록이야, 얘는. 위로 볼록이야. 최고차항 계수 위로 볼록. 만나는 1하고 1에 이렇게. 이제 이게 f'x를 먼저 그려주시고 잘 보세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다. 무조건 뭐 체크해라? 부호 체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쌤이 본래의 함수를 그릴 거예요. 얘 내려 1, 얘 내려. 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야. 마이너스 감소 상태 플러스 증가 상태 마이너스 감소 상태 이게 바로 여러분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모든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도함수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본래 함수 그려놓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x는 2죠.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1에서 뭘 갖고 극수를 갖고 2에서는 극대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 넣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더라고. 여기 y 값이 1이 나와. 얘들아 1 여기다가 F1 여기다 이렇게 쓸게. F1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F1 F'1 아니야. F1 위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었어. F2 저기다 집어넣었더니 F2는 뭐 나오냐면 2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 본래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너네한테 막 열심히 뭐 X축, Y축 지금 보면 알겠지만 봐봐. 도함수에서는 부호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X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Y축, 나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지? Y축은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부호, X의 부호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중요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 얘 봐봐. 나 본래 함수 그리는데 X축, Y축 열심히 그렸어. 얘는 축조차도 그리지 않았어. 그래서 본래 함수 그릴 때는 그냥 얘 보고 바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조금만 덧붙이자면 봐봐. 축을 내가 만약에 그려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럼 이 Y값이 지금 얼마냐고. 1이잖아.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었겠어? 저 밑에 있었겠지 뭐 이렇게. 밑에 있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더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얘가 Y는 1이니까 얘는 Y는 2잖아. 그럼 Y는 여기 더 밑에 있었겠지. 그럼 X축이랑 이 그래프는 몇 개에서 만나니? 한 개에서 만나겠네요.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읽을 수 있고. 한번 더 가볼까요? X는 1이에요 이게. X는 2. X는 0이라는 Y축은 어디 있었겠지? 여기 어딘가 있었겠지. 그치? 근데 봐봐. 좀 더 써. 머리 잘 써. 내가 봤어 이걸. Y 절편이 얼마라는 걸. 6이라는 걸 봤잖아. 얘가 지금 2잖아. Y값이 2라고. 그럼 6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의 여기 어딘가 이렇게 Y축은 그래도 좀 제대로 그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X는 1이 있네. 오케이. 여기에 Y축 이렇게 그렸다가는 Y절편이 6인데 이 말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축을 그려서 마무리까지는 할 수는 있다. 요 얘기를 쌤이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그래프를 일부러 쌤이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예시로 든 거예요. 알았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일 때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오른쪽이 밑으로 떨어져요. 오른쪽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그 아래 지금 유제 문제 중에 5-4의 3번 쌤이 한번 해볼게요. 5-4의 3번 요거까지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27. 쌤이 우리 정석책이랑 정석책은 증감표를 그려서 했지만 쌤은 그냥 그래프상 부호 체크만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알았지? 자,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뭐 하라고? 미분. 2차로 만들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얘 지금 보니까 3으로 묶을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마3 x 뿌리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역시나 2차 함수인데 얘도 x축이랑 만나는 게 몇 개야? 2개지. 그럼 여기다 내가 또 한다잉 f'x 도함수 2차 함수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 x축이 중요하다고. x축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야. 쌤이 여기다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놨어. 한 다음에 지금 만남이 생긴 게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건 도함수. 얘는 도함수. 그러니까 뭐 체크? 부호 체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부호 체크 하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본래의 함수를 그릴 거야.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 내려.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 내려. 내린 다음에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무슨 상태요? 증가 상태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감소 상태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다시 증가 상태요. 이게 바로 무슨 함수? 본래 함수 f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그지? 지금 얘가 x는 마일이고 얘가 x는 3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x축과 y축. 일단 함수값도 한번 볼게요. f-1이라는 함수값, f-1 함수값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1, -3, +9, +27 하면 얼마야? -4, 그럼 5, 32. 이게 32네요. 32. 그 다음에 F3의 함수값 27. 27 없어지네. 어머 0이에요. 얘 0이에요. 여러분. F3이 0이래. 그러면은 X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에 얘랑 뭐 했겠어 지금? 접하는 거죠. X축이 여기 있어서 접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1, 그 다음에 얘는 3. 얘하고 얘의 중점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중점. 얘하고 얘의 중점. 3하고 -1이니까 중점 얼마야? 1인가? 1? 그럼 1이면은 걔보다 조금 더 왼쪽에 Y축이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여기에다가 Y축을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있겠네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 그래프는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3차 그래프 개형 그리는 연습을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쌤이 예시로 든 두 개의 그래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함수식을 한번 관찰해봐. 함수식. 얘 지금 보면은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모든 항이 내림차순으로 다 있어. 그치? 얘도 지금 봐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럴 때 다 있지. 이럴 때는 그냥 미분하는 거야. 이럴 때는. 알았지? 근데 이거 외에 다른 함수들은 내가 지금 미분을 안 할 생각이니까 이 얘기를 너네들한테 하는 거야. 지금부터 쌤이 또 엄청난 걸 가르칠 건데 일단 이게 아주 기본적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쌤이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얘기한 것만 올렸다가는 요 그래프 나오면 우르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부호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극대극소 찍고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됐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쌤이 좀 다른 유형의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알았지? 근데 그 이전에 뭔가 일단은 먼저 하자. 자, 어떤 거냐면 우리 기본 문제 5-2번 있죠? 거기 1번 함수 한번 잠깐 봐볼래? 기본 문제 5-2번에 1번.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들아 fx가 3차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지? 얘는 지금 3차, 2차, 1차 상수가 아니라 몇 차가 없냐면 2차가 없어요. 2차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분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할 시간조차도 그냥 줄여라 라고 하고 한 번에 그래프를 그려라 하도록 할 건데 봐봐. 어떻게 이걸 얘는 미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뭘로 할 거냐면 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쌤이 잡을 거예요. 조금 더 갈게요.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요. 그래프를 이제부터 한 번에 그릴 겁니다. 한 번에. 알았지? 여기에서 기준은 누구냐? 얘예요. 얘가 기준이 돼요. 마이너스 2라는 상수요. 잘 들어.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해서 미분하지 않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잡아주고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게요. 0 넣어도 마이너스 2, 루트 3 넣어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넣어도 마이너스 2. 마치 나머지 정리와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y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x 좌표들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그 다음 루트 3에서 y는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의 3차 함수입니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뿅, 뿅, 뿅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미분 한번 전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요거가 끝이다.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2차 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는 2차 항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얘는 2차 항이 없어요. x제곱의 항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 미분 안함. 그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릴 때 x제곱의 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그 미분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린다. y는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됨으로써 마이너스 2 얘가 기준이 돼서 여기에 뿅 하고 들어왔죠? 네. 자, 여기서 3차 함수에 대해서 더 그래프를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의 모든 그래프가 마찬가지인데 3차 함수는 여기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변곡점. 얘를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변곡점은 뭐냐면 변곡점이 뭐예요? 조? 예, 바뀌는 뭐가 바뀌어? 튀어나온 방향. 튀어나온 방향. 그래프 요철! 변곡점. 이 그 변곡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미적분의 개념입니다. 쌤이 지금 그걸 끌어다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3차 함수에서의 이 변곡점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그 곡선의 그래프 개형이 변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호가 얘기한 게 사실은 맞긴 맞아. 뭐냐면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지? 근데 이게 교과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할 건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포개지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저 변곡점이라는 것의 정체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쌤이 아까 살짝 스리슬쩍 얘기하긴 했지만 내가 아까 요 극대를 갖는 요 점하고 극소를 갖는 지점하고 아까 그냥 혼잣말 하듯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얘하고 중점이 얼마야? 뭐 이런 얘기를 쌤이 아까 여기 문제를 풀다가 혼자 말로 x는 1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변곡점은 봐봐. 점대칭이라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중점. 얘 중점이야.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야. 극대점, 극소점의 중점이라고. 알겠지? 점대칭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가만히 봐봐봐.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내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여기 간격하고요. 여기 간격이 어떻습니까? 1차입니다. 그쵸? 그럼 그 얘기는 요놈 찾았다 요 놈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요 0, 원점 아닙니다. 0,-2라는 점이죠. 지금 y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변곡점이다. 여러분들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됐지? 변곡점,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또 수투 범위를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를요 2번 미분하세요. 그래서 0인 지점의 해가 변곡점이야. 생각해봐. 3차 함수 한 번 미분하면 몇 차 돼? 2차 되지. 근데 그걸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몇 차가 되겠어? 1차가 되겠지. 그럼 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밖에. 뭔 말인지 알지? 1차 식인데 0. 그럼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변곡점의 X좌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2번 미분을 하세요. 이게 지금 2번 미분하라는 소리거든요. 한 번 프라임만 붙이면 그냥 도함수가 되는 건데 2번 프라임을 붙인다면 이게 도함수라고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거기까지 볼 필요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2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변곡이구나 이렇게만 그냥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에서 절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얘 변곡점이라 그랬지. 얘랑 얘랑 얘 지금 교점들이 나왔어. 교점들이 나왔다고. 그치? 어떤 교점이냐면 쌤이 이게 잘 들어야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점이냐면 여러분 극소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점이냐면 변곡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미분을 안 했잖아요. 미분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극소에 해당하는 x 좌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관건이라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극소에 해당하는 x 좌표는 보자마자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외워야 되는 비율입니다. 외워야 되는 비율이요. 자,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비율 이제 쌤이 얘기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변곡으로부터 극속 여기 극값까지 요 비율이 1이에요. 그 다음에 변곡으로부터 교점까지의 비율이 루트 3입니다. 요거 외워야 돼. 다시 변곡으로부터 극속까지가 1, 변곡으로부터 교점까지가 루트 3. 그래서 1대 루트 3의 비율을 여러분들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암기. 그 수투는 그 비율을 누가 얼마나 더 잘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애들은 다 미분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는 애들은 그래프에다 틱틱틱틱 표시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미분을 하지 말라고 쌤이 가르치고 있죠. 그치? 미분하는 거는 3차, 2차, 1차 상수 있을 때만 그때만 미분하는 거고 나머지는 미분하지 않고 다 여러분이 보자마자 찾아야 돼요. 알았지? 됐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변곡으로부터 극점까지가 1인 거야. 변곡으로부터 극점까지. 알았지? 극점. 그리고 변곡으로부터 교점까지가 루트 3이야. 알았지? 그래서 쌤이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야. 지금 교점이 이게 x좌표가 얼마야? 0이잖아. 근데 얘 x좌표가 얼마야? 근데 그냥 보자마자 아 요거 극소의 x좌표는 1이구나. 그냥 바로 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1대 루트 3 바로 할 수 있겠지. 또 가볼까? 나 이 얘기도 하겠지. 여기는 이 극대도 한번 볼 수 있겠지. 여기 있는 극대, 여기 있는 극대. 그럼 극대의 x좌표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왜? 이 비율이 똑같거든. 1대 루트 3 똑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쌤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나는 이제 그래프를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한번 볼게요. F 마일. 자, 마일 집어넣었더니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해가지고 0 나와요. 얘가 0이더라고. 그러면 y값이 0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어져서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그치? y축은 x는 0이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는 y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생각보다 그래프를 분석을 정말 꼼꼼해야 돼. 쌤이 부탁하건데 3차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암기해야 되는 비율, 그래프의 특징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쌤이 이번에는 또 한번 가볼 건데 이번에는 얘 한번 해볼까? 그 유제 5-4번. 아마 지금 다 같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 fx 똑같네. x 세제곱 마이너스 2에 지금 얼마야? 3x 플러스 2야. 이제 한번 보면 이제 눈치 빠른 바로 보인다고. 왜냐면은 저거 지금 미분 안 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럼 쌤은 그냥 이거 보자마자 x마 루트 3, x 뿔 루트 3 한 다음에 또 플러스 2 이렇게 가겠지. 아까랑 똑같다. 기준이 누가 된다고? y는 2가 얘가 기준인 거야. y는 2. 그래서 y는 2를 기준으로 잡아. 여기를 이렇게. y는 2 기준 잡고 그 y는 2하고의 교점이 3개야. 0,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그럼 또 찍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루트 3. 당연히 그래프 그릴 때 꼼꼼함, 디테일, 요 간격들은 지금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딩 만나고 딩 만나고 딩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쌤이 당부하자면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요. 이게 정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극소가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하더라. 이게 꼭 어떻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얘가 만나잖아. 그럼 얘가 가운데인 줄 알아. 이 가운데가 아니에요. 야,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어. 1대 루트 3. 그러면은 여기가 1대 루트 3이면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가 얼마나 x가 1이야. 루트 3이 1점 얼마면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점 얼마 차이가 난다. 얘 가운데 절대 아니라고. 잠깐 오개념 잡히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얘 가운데 아니니. 선생님 환장을 노리시더라고. 가운데 아니에요. 알았지? 1대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내 말은 그래프 그릴 때 살짝 치우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치우쳐야 돼. 갔다가 이렇게 여기에 치우쳐야 된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릴 때 자꾸 보면은 그냥 딩딩딩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오개념이 잡히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오개념을 잡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쪽으로 옆으로 치우치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지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대 루트 3이라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대 루트 3의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그릴 수 있고, 여기에서 x축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F1 한번 집어 넣어볼까? F1 집어 넣어봤더니 F1 F1이 0이네. 그럼 그 얘기는 뭐? 이게 0이야. y값이 0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x축이 되겠지 뭐. 이렇게. 그지? y축은 x는 0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 y축.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끝이다 이거지. 알았지? 3차함수 그래프 개요. x는 0, 얘는 y는 0.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2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2번 지금 봐볼래? 2번은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그 다음 또 뭐야?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거지? 봐봐. 얘 내가 어떻게 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경우에 마이너스를 빼. 우리 x로 묶어. 그럼 x 플러스,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얘 또 돼,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얘. 그럼 이번에는 주인공이 y는 1이 주인공이겠지? y는 1. y는 1. y는 1과의 교점도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조심하세요.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뭡니까? 부호가 음수입니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 그럼 여기서 갈 때 내가 여기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얘가 뭐라는 사실. 항상 0이 변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간격의 셈을 같기 때문에 변곡이라고 눈치를 채는 거지, 항상 x는 0이 변곡이구나 라고 잘못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평행이동 할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가볼게.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역시나 아까 말했다시피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이제 써줄 거고, y는 1이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찾고자 하는 건 f-1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f-1 집어넣었더니 뭐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가지고 얼마 나와?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네. 마이너스 1. 얘가 y값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지금 y값이 1이잖아. 그럼 그거와 그거 사이에 x축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x축이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지? 여기에 얘야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그 사이에 y는 0이라는 x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x는 0이라는 y축은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됐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2차항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미분 한번 하지 않고.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알았지? 변곡이 나왔어. 그러면은 극대까지, 그러니까 극점까지 1, 변곡에서 기억하세요. 변곡에서 1, 그 다음에 교점까지가 루트 3. 기억하세요? 알았지? 왜냐면 지금 비율이 또 나옵니다. 얘 말고. 비율이 여러 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비율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정확히 기억을 할 거. 자, 이제 또 두 번째 갈 거예요. 두 번째. 3차 함수 또 그리는 방법.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지, 정확히 말하면. 아까는 미분을 해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미분하지 않고 2차 항의 개수가 없는 거 했고, 이제 세 번째는 1차 항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그러니까 뭔가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유제 5-4번에 4번을 볼 거야. 유제 5-4번에 4번. 얘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얼마야? 3x제곱 마이너스 6.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보니까 특징이 또 보이죠? 뭐가 없어? x의 개수가 없네요. x의 개수가 0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x의 개수가 0일 때라는 얘기는 1차항이 없다는 소리죠. 그때도 미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쌤 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 이제 x제곱으로 묶입니다. 1차항이 없으니까 x제곱으로 묶이겠죠? x 마3 마이너스 6 이렇게. 역시나 미분은 하지 않는다. 쌤 지금 미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역시나 요 마이너스 6이 주인공이야. 얘.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쌤이 여기 밑에다가 그릴 거야. y는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6이랑 만나는 게 뭐 아니면 뭐래? 0. 집어넣어도 마6. 3. 집어넣어도 마6. 그러니까 0이랑 3에서만 만나는 거야. 이번에 두 개. 0이랑 3. 0이랑 3. 두 개. 그치? 근데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3이라는 지점은 장통가인데 이거 보여? 0이라는 지점은 뭘 갖는데?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접하게 그려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아래에서 3은 뚫고 지나가나 0에서는 여러분들 접하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0에서는 접하게. 3은 뚫고 지나가 근데 0은 접하게 그래프를 그려라. 됐습니까?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갑니다. 봐봐. 이게 눈에 보일 거야. 여기에 무슨 점이 있다고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것도 있어. 자,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이 점이 뭐냐면 극소예요. 아까는 변곡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극점에 위치하는 선이 그려졌죠. 그래서 극점, 얘가 극소. 얘가 뭐야? 대. 그럼 네 눈치챘지? 얘는 뭘까? 나 변곡이라는 점이야. 그치? 세 개의 쌤이 점을 찍은 이유는 이것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내려볼게. 여기도 내려볼게. 그리고 얘까지. 이것들에 대한 요 비율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쉬워요. 그냥 뭐냐면 1대 1대 1입니다. 얘 비율이 다 똑같아요. 1대 1대 1 요렇게 그냥 외우세요. 1대 1대 1 다 똑같아요. 비율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제 조금 머리 좋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지금 변곡이라 했잖아. 그럼 변곡이면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이거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얘도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다 또 똑같이 쌤이 이렇게 극대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는 요놈 여기까지도 또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사실 요 극대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여기 점까지 얘 극대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여기까지도 사실은 그 간격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뉘어져. 다 이게 간격이 똑같아. 1대 1대 1의 비율. 그럼 보여? 3일의 x좌표가. 얘 x좌표 0이래. 그럼 길이가 3이야. 그럼 길이가 3인데 3등분 해봐. 그럼 간격이 다 1, 1, 1씩이겠지? 그럼 x좌표는 1이야. 변곡의 x좌표. 극대의 x좌표는 2가 되는 거야. 심지어 극대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그냥 그래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비율 하나 가지고. x좌표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이것도 암기야. 이거 비율 또 암기다잉. 아까는 뉘앙스가 다르죠? 아까는 변곡으로부터 몇 대 몇? 1대 루트 3. 근데 이번에는
점을 기준으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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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간격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fx 함수값 뭐 그때 구해라. 그럼 바로 그냥 이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한번 해볼게.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F2 이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3, 4, 12 마이너스 6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네요. X축이 한참 위에 있어. X축이 한참 위에 있어. 왜냐면 얘가 지금 Y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X축 어디 있었겠어? 얘보다 더 위에 X축은 이렇게 있었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0이 여기 있잖아요. Y는 0. Y는 0. 여기 있잖아. 이게 이제 Y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원점은 훨씬 더 위에 있어서요. 원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얘는 지금 몇 차 항이 없을 때? 1차 항이 없을 때의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한 겁니다. 얘를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저걸로 한번 해볼까? 문제가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함수함수 얘밖에 없네. 아니, 근데 이것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 더 해볼까? 기본 문제 5-7번 한번 볼까요? 기본 문제 5-7번. 아니, 근데 기본 문제 5-7번은 2차항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이게 조금 또, 됐어. 그냥 이걸로만 연습해.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괜히 다른 거 했다가 헷갈리지 말고. 요 정도, 어때? 괜찮지 않겠어? 그치? 괜찮지? 지금 우리가 종류를 3개 한 거야. 첫 번째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다 있는 거. 그거는 빼박이야. 그냥 미분해야 돼. 미분해서 도함수 그리고 본래함수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첫 번째는 1차항이 없는 거였지. 1차항이 없는 거는 변곡을 기준으로 1대 루트 3 그것만 기억하라고. 그치? 근데 2차항이 없는 거 아니지. 아까 2차항이 없었고 얘가 1차항이 없어. 1점 1대 1대 1 이 비율로 그냥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까지.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도 웬만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건 다 이 꼴이죠. 예, 어떤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극대만 갖는 거 아니에요. 3차 함수는 극대 같잖아. 그럼 극도는 100% 가져요. 극대만 갖는 함수 없다고. 3차 함수는 극대 극소를 모두 다 갖거나 모두 다 안 갖거나 두 개로. 지금 느꼈겠지만 모든 그래프가 다 극값을 갖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만 했거든요. 근데 얘는 둘도 있잖아. 3차 함수는 원래. 그치? 근데 이 둘은 뭘로 판단한다 그랬지? 극값이 없어. 극값이 없는 거 어떻게 판단한다고? 2차 방정식, 미분한 2차 방정식 작성했을 때 실근이 없는 두 가지 경우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게. 저 둘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건데 저 둘에 대한 얘기가 기본 문제 5-3번이야. 기본 문제 5-3번. 자, 기본 문제 5-3번. 다음 함수의 극값 조사하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문제가 fx가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나는 수상을 잘했다. 그러면 사실 저거 보자마자 좀 뭔가 이게 얘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약간 욕심인가? 선생님 3, 4, 1 상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세요. 미분해도 돼요. 선생님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게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냐면요. 얘 지금 x-1의 전체 세제곱 혹시 기억나나?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된 꼴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은 미분을 또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저게 지금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맞지? 너 지금
그냥 미분을 한다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사실은 살짝 욕심을 낸 거고 이게 만약에 보면 그냥 밥하고 알았지? 근데 그게 저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미분을 하라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이거를 3으로 묶을 거야 3으로 묶으면 빨리 눈팅으로 봐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우리 그걸 뭐라 그래? x 마이너스 1 제곱이라 그래. 그러면은 2차 함수 자체, 도함수 자체가 f'(x) 자체가 바보라고. 내가 x축을 이렇게 딱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접해요. 접하는 그래프라고. 어디서? 1에서요. 1에서 접해요. 얘는 지금 내가 그린 게 뭐야? 도함수 그린 겁니다. 그럼 부호 체크해야 되죠? 부호가 바뀌질 않아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값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금 내려. 본래 함수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증가하래. 살짝 0이 됐대. 근데 다시 또 여기서 뭐 하라고 했냐면 감소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증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래 함수. 요렇게. 이렇게 된다죠. 여기 x는 얼마? 1이에요, 이게. 됐지? 그럼 x는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y값 f1이 2. 그러면 x축은 x축은 그 아래쪽에 요렇게 x축 이렇게 되겠지? y축도 그려야 돼. y축 그릴 때는 뭘로 보라고? y절편 1이죠. 얘가 y가 2야. 그치? x는 1이 여기 있어. 니네 머리 잘 써야 된다. y절편은 1이니까 요 정도. 이것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요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이제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 방법이다. 이런 것까지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오피셜하게 맞아. 그런 게 오피셜하게 맞지만 우리 저기 신주호 그 미적분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정도는 사실 당연히 이과생이 갖춰야 되는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봤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미분을 하고 있습니까? 알았지? 그냥 우리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냥 미분 열심히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살짝 요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지금 보면은 fx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는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치? 그럴 때 뭐 해라? 미분해야 돼요. 얘는 미분합니다. 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미분해요. 그리고 인수분해하려고 했더니 이거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도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돼. 쌤이 얘기했지. 뭘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뭘 쓰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판별식이야. 판별식이라고. 판별식을 쓰겠지. 그럼 여기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3, 4, 12 이거 음수 나와요. 없는 거예요. 실근이. 그럼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판별식의 음수 이거야. 그냥 뭐 하는 함수? 그냥 계속 증가만 하든지 그냥 계속 감소만 하든지. 최고차한 계수가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 직선은 아니지만. 알았지? 직선은 아니에요. 근데 뭐 y는 3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잡으세요. 이게 y절편, y절편이 3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x축은 뭐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지. x절편은 뭐 찾아도 되지만 안 찾아도 상관은 없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직선은 아니고 약간은 곡선이긴 하는데 뭐 약간 거의 직선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까지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알았지? 우리가 당연히 문제는 이게 열나 많이 나와요.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모의고사 100%. 알았지? 근데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배울 때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하잖아. 그냥 당연히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그 다음 세 번째 얘 그래프 개형들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얘는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네요.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함수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여러분 실수 에서 계속 증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일부에서만 증가한다 그래서 쌤 이거 증가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얘는 지금 상태가 감소 상태였다가 증가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개형만 얘기하는 거야.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 감소 상태였다 증가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감소함수,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함수예요. 알았지? 근데 얘는 계속 증가만 해. 증가함수. 그렇지? 얘는 계속 감소만 해. 얘는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차 함수만 여러분들한테 연락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뒤쪽에 3차 함수 문제만 조금만 더 풀고 오늘은 갈게요. 그 4차 함수는 쌤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기본 문제 5-6번. 아까 하려고 했던 거 기본 문제 5-6번 할게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쌤이 이거 좀 적어 놓을 테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잘 외워야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아까 했던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기 변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곡점이죠. 그래서 요렇게 변곡점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요런 교점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극점. 그러면 여기 내렸을 때 요게 비율이 1대 요렇게 하면 루트 3이다. 요거 변곡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냥 변곡점으로부터 1대 루트 3. 요거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비율 중에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주인공이야. 얘 극점. 그다음에 여기 변곡.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극점. 그리고 이 극점이랑 똑같은 함수값 갖는 애. 극점, 극대랑 똑같은 함수값 갖는 애 얘. 그리고 얘까지. 그래서 지금 이거 내리면 얘도 내려, 얘도 내려. 그럼 여기의 비율이 지금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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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다 똑같아. 이게 지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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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똑같아. 이거 비율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알았지? 요 두 개의 비율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쌤은 기본 문제 5-6번 갑니다. 자, 5-6번은 1번만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극대값이 12일 때 상수 a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데 나 이거 보자마자 뭐 했냐면 이렇게 했어. 왜냐면 이게 또 그게 없거든 지금. 2차항이 없어. 2차항이 없다고.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 1번 문제를 풀 때 말이야.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내가 지금 바꾼 거라고. 보자마자. 알겠지? 그럼 상수 여기 A 기준이라 그랬지? A. Y는 A 기준 아니야? Y는 A가 만난 게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루트 3. 최고차항 계수 양수. 그럼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극대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12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너네는 알아. 비율을 알아. 나 비율 아는 사람 변곡이야. 이거 1대 얼마라고? 루트 4. 근데 이 비율이 제일 많이 그냥 루트 3이라고 알려줘. 그래서 극점이 그냥 자동으로 x 좌표가 1인 거 알게끔 한다고. 1대 루트 3. 끽해봤자 2 루트 3 정도. 알았지? 그래서 1 루트 3 알려줬어. 근데 극대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예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이게 지금 y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문제에서는 A도 구하고 극소도 구해 라고 얘기를 했어. A도 구하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를 집어넣었을 때 저 A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봐봐. 원래 fx가 쌤이 이거는 그냥 너네들 보여주려고 한 건데 원래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치? 마일이 12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f 마일 여기다. f 마일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 근데 이게 얼마? 12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a 얼마예요? 네, 10이에요. 그럼 봐봐. 그럼 이게 10이야. 이게 지금 10으로 바뀌는 거지, A가. 그지? 그래서 질문. 이거 극소 얼마일까? 그럼 또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래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까 말했어. 얘는 이 변곡이라는 얘 변곡을 극대랑 극소의 무슨 점이라고 했지? 중점.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커? 2 크지? 그럼 2 작으면 돼. 그럼 극소는 8.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극소값은 y는 8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하면 되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기본 문제 5-7번.
자, 기본 문제 5-7번에 fx가 지금 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라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3차 함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게 잠깐만 3차 함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3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미분을 해 f'(x) 그럼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6a의 x 플러스 b 얘가 0 되는 지점이 x가 얼마하고? 마이너스 2라고 3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값을 간다. 3차 함수라고.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이 두 개의 지점이라는 소리야. 그럼 너는 똑똑한 애들, 수상을 다 한 애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 아는 애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 두 근의 합. 마1 더하기 3.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2a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 두 근의 곱.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b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A, B가 다 나오겠지. 된 거 맞아?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2번에 뭐가 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는. 사실은 쌤이 지금 그거를 하려고 이 문제를 푸는 건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갈게요. 뭐냐면 극대값과 이렇게 쓸게요. 극소값의 차이 공식. 이거 쓰도록 합니다. 거기다 써놔.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 공식.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 차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씁니다. 극대값 빼기 극소값 차이. 엄밀히 따지면 함수값의 차이인데 극대값 빼기 극소값. 쌤 함수값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나는 지금 극대 마이너스 극소라고 쓰긴 했는데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나씩 쌤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이 A라는 놈은 뭐냐면 3차항의 개수네요. 오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써놔. 3차항의 개수. 어우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적분에 들어가서 넓이 공식이 얘랑 똑같아. 그 6분의 절대값 A야. 그 쌤이 지금 헷갈렸는데 2분의 절대값 A 할 때 A 3차항의 개수.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할 때 요 베타는 뭐냐면 이거야. 극값을 갖는 X 좌표들이야. 얘네들은 극값을 극점의 X 좌표. 극점 X 좌표. 이렇게 X 세제곱의 개수. 얘는 안 헷갈릴 건데 얘가 헷갈릴 거야. 보통 2차항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3차항을 집어넣어야 선생님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도 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